이제 2부 진행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사가 고문서 연구실의 신영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가장 먼 곳에서 오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대학에서 오신 김경옥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오신 김형수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강원대학교에서 오신 엄찬호 선생님이십니다. 본원 장사각의 고문서 연구실장인 안승준 선생님이십니다. 일부에서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정구복 교수님이 참 저도 소회가 많습니다만 한 10년 이상 같이 정구복 교수님과 같이 장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들으면 참 옛날에 그 유명하셨던 분들의 이름이 전부 나오고 해서 감회도 새롭고 한데 저희 이번 순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방에서 고문서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자리로. 먼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고문서를 연구하는데 각자의 그 에피소드, 인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아까 정구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연히 가서 뭘 봤다. 그래서 먼저 그 김경옥 선생님께 어떻게 고문서를 연구하게 됐는지, 어떤 인연이 어떻게 됐는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김경옥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8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발로 쓰는 역사 소설을 하는 대목이었었고요. 그리고 수업 연장전에서 섬답사를 다니게 되었고요. 현재 저의 직책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일랜드 연구자입니다. 섬 연구자. 제가 섬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제 고문서와의 만남인데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도서문화연구원은 8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실제 개소는 8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정말 섬이 궁금해서 우리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매년 여름이면 한 개의 섬을 선정해가지고 섬 답사를 나갑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 답사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도 질문이 많고 학생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흥미로운 공간이 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아까 이제 정구복 선생님 그 말씀 가운데 그냥 기라성 같은 선악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꼬마 때 그 연구자들의 이름을 논문에서 보죠.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논문에서 봤던 필자가 제 눈앞에 와서 이쪽 향촌 사회에 남아 있는 문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해봐야 그 선생님이 했던 걸 또 대입하는 답습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과 조교로 이제 있을 즈음인데요. 그때가 이제 90년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섬 답사가 그냥 궁금해서 다녔을 뿐이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았지만 엮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였어요. 근데 90년대 이제 학과 조교 돼가지고 딱 1년 됐던 시즌인데요. 우리 그 섬답사는 역사, 민속, 사회, 인류학 모든 그 학문 분야의 연구자가 한 일주일씩 섬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그날 뭘 공부했는지를 논의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완도군 소원도 답사가 그 공동 답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30년 정도 지속되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90년대 저한테 획기적인 변화가 뭐였냐면 저의 이제 지도 교수였던 이혜준 교수가 당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된 거예요. 얼결에 연구 보조원이었던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섬답사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자 선생이 이제 섬에 들어온다 하니까 제보자 어르신이 내가 차를 가지고 선착장에 가겠다. 그래서 정말 청산도라고 하는 섬의 답사에서 선착장에서 차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 그 후미진 공간에 경운기 한 대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운기를 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최대한 그 제보자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큰 선물이었었죠.
경운기라고 하는 자체를 처음 타봤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경운기가 느리게 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뒤에 경운기 뒤에 앉아서 가는데 길거리에가 이제 청산도에 그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게 봤던 서편제의 한 대목이 나오는 당리하고 읍리 마을이 있어요. 그 초입에 들어가니까 비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비석의 제목이 영세불망비예요.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답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 어르신하고의 대화가. 어르신 저 비석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우리 섬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해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변사 등록에 나와 있는 청산도 문건을 보지 못하고 갔어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 베이스가 있으니까 전부 다 알고 갔을 텐데 그때는 모르고 현장에 갔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비변사 등록에가 그 비석의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시 연구 책임자가 없는 단계였는데 그 어르신이 안내해 주는 집에 가니까 옷감으로 쌓여져 있는 그 1797년도에 절목이 나온 거예요. 왜 섬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는지에 관한 요즘 말하면 우리가 그 집을 이렇게 새로 들어갔을 때 공증한다고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 문서가 저한테 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처음 낚시를 갔던 애가 대여를 낚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한 번은 이제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가니까 이게 학생인지 선생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한번 이제 어르신들도 바로 문서를 내놓지는 않아요. 이제 그 맛을 보는 거죠. 족보를 가지고 컨닝하게 되면 이 문증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최신 문중의 족보를 보러 갔다가 그분들에게 자기의 문중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저쪽 안방에다가 대고 뭐라고 하냐면 어이 밥 한 치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친구 데리고 이제 오늘 문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분이 턱하니 이제 조심스럽게 문서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전남에 정말 발견되기 어려운 호적대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구 보조원을 했다가 처음 연구 책임자가 돼서 현장에 갔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1797년의 절목과 1895년의 호족대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족대장이 왜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섬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독립된 행정편제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륙연안에 이제 부속 도서로 있는데 그 제보자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수군진의 이방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섬답사에 갔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자료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대거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보려고 노력했던 문서가 뭐 잘해봐야 허구단자나 뭐 그 호적단자나 이 정도 급인데 저는 그냥 처음 그 책임 연구자로 나갔다가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 에너지가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석사 마치고 조교 생활을 나갔기 때문에 그 박사 과정이 간다면 기록 속에 남아 있는 성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진학해서 그 섬 연구를 하게 됐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그 키워드는 이미 우리 선생님 입에서 다 나온 얘기였지만 그걸 엮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향촌사에서 연구자들이 참창이 많지만 이제 그분들의 연구 방법을 저는 섬에 대입을 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박사 받았고 책도 몇 권 나왔고 그러니까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했는데 공문서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것이어서 아무 때나 등장하지는 않아요. 때와 장소, 만남의 인연이 있어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마무리하고 무슨 연구를 할까 이렇게 그 망설이고 있는데 몇 대 전에는 간척 문서가 눈앞에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간척은 이루어졌다. 이것만 나와 있지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나오진 바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19, 20세기 문서를 보니까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물고가 트이는지 어떻게 제방이 쌓아지는지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최근에 그 신진연구 과제를 3년짜리 잡아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그 내륙연안의 향촌사회에서 도서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고 지금 평생 그 섬답사 다니면서 지금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또 하고 싶고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문서가 말해주기 때문에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잠깐 말씀 들으셨겠지만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아일랜드고 섬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분의 책은 뭐 선생님의 책은 몇 권이 나와 있어요. 저도 몇 권 갖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책을 봤을 때 그 충격이 한 15년 전에 봤는데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분이 있구나. 가끔은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치신 제자분들이 여기 연구원에 공부하러 오기도 합니다. 제 후배도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예, 그 다음에 지금 안동의 국학진흥원은 뭐 다 아실 테고요. 거기에 유교 박물관에 계시고 전시 운영 팀장을 하고 계시네요. 김형수 선생님께 한번 그러면 김형수 선생님 어떻게 고문서와 인연이 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형수입니다. 아까 일부에 정국 선생님 대담하시면서 고문서를 제게 만들어서 찾기로 했다는데 그 장본인이 접니다. 어렸을 때 이런저런 문서들이 집에 많았었어요. 문서들이 많았고 또 사실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실제로 그거 찢어서 제게 만들어 샀습니다. 제가 범인인데 실제로 이런저런 문서들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저는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대학을 사학과를 갔었는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 일부러 고려시대를 택했습니다. 들으면 집안의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아마 공부를 한다면 고대사나 현대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였었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고려시대를 택해서 박사도 고려시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게 자료의 문제입니다. 자료들이 없고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연료 그리고 문집이 본격적으로 역사 연구에 고려사 연구에 도입된 게 80년 됩니다. 그런데 문집이라고 하더라도 고려시대 문집들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고문서였습니다. 특히나 고려 후 대부분 아시다시피 고려 후기 우리나라 양반 가문들이 그 선조를 추적해 가다 보면은 대부분 고려 후기 특히 무신 정권기까지 밖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족보상으로는 그 신라 시대까지 올라가고 어떤 문중은 기자조선까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문헌상으로나 자료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고려 중기 무신 정권기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문인지 몰라도 각 문중에서는 선조들의 자료들을 고려 후기에 당하는 인물들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정사인 고려사와 고려사 연료를 보충하는 자료로서 보문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 2002년도에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 그때 연구원으로 제가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맡았던 담당 업무가 불교자료 조사였습니다. 그 불교자료 조사는 제가 2005년도에 한국학진흥원으로 가는 바람에 완결을 짓지 못했습니다만은 경북 북부지방에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 라장문서라든가 기문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출간은 못했습니다만 한 100여 페이지, A4로 한 100여 페이지 정도 원문을 다 입력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아직도 지금 제가 연구관에 써먹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 자신의 개인적인 학문적 관심사에 의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국학진흥원에 2005년도에 처음 들어가면서 그때 첫 번째 맡은 업무가 고문서 정리였습니다. 그 고문 정리를 그때부터 한 8년 정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조선시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고려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자료들이 있는가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고려시대 자료들은 역시 소수이고 조선시대 자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당시에 국학진흥원이 199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2001년 12월부터입니다. 2001년도 12월부터 해서 자료 수집이 시작됐었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고문서의 분류 체계도 잡혀 있지 않았었어요. 그 때문에 당시에 지금 학예사들인데 학예사들이 계약직으로 있을 때입니다. 계약직으로 있을 때인데 그렇게 학예사들하고 같이 국학진흥원 고문서 분류 체계를 잡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작했던 고문서 분류안하고 고문사학회에서 제시했던 분류안 그것을 종합을 해서 분류안을 만들게 됐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수집된 문서가 처음 제가 들어갔을 때가 12만 점이었습니다. 문서들만. 문서가 12만 점이었는데 이 12만 점의 문서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고문서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특히 묶어져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성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정리를 하지 않고 책으로 된 것들 또 형태상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 자체를 이제 하나하나 고문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놔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 조금 했던 게 뭐냐면 양반가에서 선조들의 필적이라든가 이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의 필적들이 재산문서라든가 또는 선조들의 관직문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이자수 정안하고 이자수 조사문서들이었습니다. 그걸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고문서들 같은 경우 사실은 업무상 필요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됐고 지금 또 전시실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전시를 하면서 고문서를 이용한 전시, 고문서를 활용한 전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자수 조사 문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퇴계 선생의 조상입니다. 6대인가 7대인가 그렇죠. 예. 제가 학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여말 선초에 임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가 서울대 학파하고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학파하고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는 한번 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말 선초의 조사 문서라는 책을 제가 후배들하고 같이 냈을 때 2010년에 냈습니다. 근데 그때 일면식도 없는 김영수 선생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도판 좀 달라고 제가 염치 없게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지금은 올해 8년에 아마 정년을 하신 손승철 한일 관계사를 하시는 분이 고문서 센터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설립할 때 저도 여기 지금 계신 안성준 선생과 함께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술을 얻어먹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초창기에 고문서 센터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참가하신 분이 바로 여기 옆에 계신 엄찬호 선생님이십니다. 예, 엄찬호 선생님께는 그럼 어떤 인연으로 고문서를 하게 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 고문서연구센터 지금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문서 조사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료 정리 수집 사업의 공동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엄찬호입니다. 저는 사실 제 학위 논문은 고종에 관한 한말 고종에 관한 이제 연구를 해서 지역사 자료하고는 크게 인연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학과 자체 내에서도 고문서를 연구하시거나 또 고문서에 대한 조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됐지만 지금은 명예 교수님 계시는 박한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문서 일찍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그런 것에 대해 특히 이제 관심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고문서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것은 뭐 그래서 춘천의 사학과에 강원대학교 사학과에 그 원영한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퇴임하셨지만은 그 원영한 교수님께서 강원도 지역사를 위해서 강원 향토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뭐 특별하게 대학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역사 각 시군지들이 이제 발간이 되는데 그 시군지들을 뭐 발간을 맡아서 하실 분이 없으니까 거의 이제 원영한 선생님께서 다 이제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군지를 작업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관여하게 된 것은 영월군지 이제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영월군지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영월 지역의 이제 고문서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그건 뭐 당시 이제 그런 뭐 원 작업이 군지 작업이었기 때문에 예, 그 영월군지 작업을 끝나고 이제 끝났고, 본격적으로 고문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저희들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2002년도에 그 학술진흥재단에, 지금은 이제 뭐 연구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학술진흥재단의 그 고문서 조사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그 개혁을 해서, 그래서 2002년도에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고문서 그 작업 조사 작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뭐 고문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 어느 집안 문서, 어느 어디 뭐 기관 문서에서 뭐 몇만 점, 뭐 몇십만 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은 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강원도는 제가 강원도 전 지역을,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그 강원도 고문서 고사, 일단은 뭐 그 고문서에 대한 그 자세한 어떤 정리 작업보다는 강원도에 잔존하고 있는 고문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이런데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강원도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 그 어디 어떤 집이 그 고문서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강원도에 있는 모든 그 각 마을마다 이장님들한테 편지를 띄웠습니다. 편지를 띄워가지고 그 마을에 고문서를 소장하고 계신 집이 혹시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럼 저희들 조사를 나가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답신이 온 곳은 저희들이 한 250개 그 이장님 정도한테 편지를 띄웠는데 온 곳은 한 20분 정도가 그 답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있다고 해서 답을 주신 분은 한 5분 정도가 이제 있고, 나머지는 뭐 전혀 없다고 이제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셨고, 나머지들은 뭐 대다수 분들은 뭐 전혀 응답도 없었고, 그래서 완전 이제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뭐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조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전수 조사를 했는데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선교장 그 작업을 했지만은, 선교장 같이 이제 대다수 많은 그 문서가 소장되어 있던 곳은 이미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곳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저 많으면 강원도에서 뭐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때 거의 그 전쟁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서들이 이제 불탔다, 뭐 거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 집안 문서를 이제 그 소지하고 필하는 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남아 있는 것 정도, 그런 문서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200~300점.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고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가보면 이제 본인들 또는 본인 선대 어르신들이 공부하시던 그런 경서류 책자들 한 뭐 20~30권 정도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집안에 전해내려온 족보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강원도 지역을 이제 조사를 쭉 다니면서 이제 고문서를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년이 돼가지고 2002년부터 시작해서 고서 강원도 지역에 대한 고서 고문서 작업이 이제 쭉 이어져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여기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업을 쭉 진행했고요. 지금 이제
한국학 자료센터 강원고 번역센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고문서 센터 강원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안에 이제 고문서 센터가 이제 소속되어져 있는데 그 고문서들 중심으로 그런 작업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강원대학교를 나왔는데 제 선배이기도 합니다. 2년 선배이신데 옛날에 공도 같이 차고 배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 오랜만에 뵈니까 참 많이 변했어요, 얼굴이. 예, 다음이야 저희 제가 소속돼 있는 고문서 연구실장이신 안승준 선생님이신데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구북 선생님이 제자시고 이미 고문서를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곧 옛날 정신문화연구원에서 30년 이상 했습니다. 어느 문중을 가도 안박사 이런 말이 문중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안박사만 찾는지 저도 박사인데 저는 전혀 찾질 않는 걸어다니는 진짜 전설이시죠. 안승준 선생님은 그러면 아까 정구북 선생님과 대담을 하시느라고 본인 얘기를 못 하셨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인연으로 고문서를 하게 되셨는지. 고문서 저는 영남대학을 나왔는데요. 영남대학교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성함이 이수원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문서를 본격적인 학술 자료로 펴내신 분인데요. 그 책 이름이 경북지방 고문서 집성입니다. 그것을 만들 때 영남대 가면은 이 김일성대학보다 높은 건물 짓는 22층 건물이 민족문화연구소고 거기서 그 책을 만들었어요. 심부름을 하느라고 이성훈 선생님 카드 작업을 하는데 뭐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게 고문서 작업 해서 1980년도에 그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대학원 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에 와서 이성훈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성훈 선생님은 어떤 특징이 계신가 하면 사랑하는 제자는 남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자들을 바깥에 지도것을 맡기시는데 이성훈 선생님 말씀은 고문서는 따로 선생님을 모셨다. 그러니까 너는 지도를 받아라. 그래서 찾아간 분이 정우 선생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선생님 지도하에 자료조사실 조교, 역사연구실 조교, 그 다음에 91년도부터 국학진흥사업의 실무, 옛날에는 이름이 전임보조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요. 이런 직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선생님들이 다 연구 책임자를 했지만은 그거 연구처럼 책임자를 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문서에 관한 모든 사업을 그랬어요. 내가 전부 다 주인공이다. 고문서 조사는 기본적으로 요즘 말하면 타이밍이 있는 사업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지금 고문서를 썩 내주고 조사해 그런 법이 없어요. 돈을 내고 하거나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조사를 길을 터 놓으셔가지고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고문서 조사를 대화합니다. 어른들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면 저한테 쏘가 넘어가지 않는 어른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딱 한 명, 충재 금벌 그 종손이 조사를 하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건정 어르신인데 연세가 80, 90에 가까운데 그분이 고문서 조상에 우리 고문서 집성 보면 9집이 있는데 창왕 씨입니다. 그분 친구분이세요. 그 친구분이 소개를 해서 그 집을 갔는데 조사에 응했다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할아버지들은 늘 계시지 않습니다. 늘. 제가 어른들하고 대화했던 분들은 대부분 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는 말합니다. 전화가 온다고요. 할아버지들한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저 얘기가 아니고 할아버지들 얘기가. 그래서 고문서 조사가 왜 안모만 가면 주냐고 라고 할 때 그 안모 간 게 아니고 위에 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하고 대화를 해서 시기가 있는 사업을 적절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구사편년에 어떤 분이나 너는 바보같이 왜 네 연구를 해가지고 쌓아서 교수가 되지 않고 그러냐. 저는 무엇보다도 이 타이밍 있는 사업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이 대화라는 저는 이 고문서 이외에 어떤 다른 에세이를 쓴다면 할아버지들의 대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를 가지고 있대. 재미없으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대화 수준을 맞추고 공부하는 것. 그 공부하는데 논문 읽어서는 되지 않고 그 원문을 읽어야 됩니다. 원문을 읽어서 능수능란하게 그분들하고 그분들 조사하고 대화가 될 때 진정한 고문서 대화, 고문서 수집 조사가 되고 지금 우리가 연구원에 기탁되어 있는 것은 장담하건대 이 정신문화 연구원이 이기 때문에 준다기보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를 하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요즘 제일 관심은 사람 기르는 일입니다.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 그 김경옥 선생님이 그 도서를 그 도서 문서를 발견했을 때 그 흥분되는 마음 같은 거 저도 십몇 년 전부터 고문서를 많이 해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기관별로 지금 자리가 주제가 뭐냐 하면은 성과를 진단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포의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센터장이신 김경옥 선생님은 과연 지금까지 그쪽에서 얼마만한 고문서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도서문화연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년도부터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물론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이제 어르신들에게 카피해서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내륙 연안 쪽과 그 도서 지역의 문서를 보시려면 제보자는 이미 저도 이제 그 작고하셨거나 아니면 경기도권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신안의 바다와 서해 바다는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자식이 경기도로 이사 가니까 어르신도 따라서 경기도로 이사 가셔서 이제 제보자 만나려면 경기도 가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오셔서 문서를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디지털화가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현장에서 우리만 보고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80년대 제보자들의 그 자료에 대한 열정은 무슨 어디 그 인문학자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냥 버튼을 딱 누르면 이야기가 스르르 나오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남권에서 이제 고문서가 DB 구축된 것은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해서 많은 지역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들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연습 게임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그거는 전남 지역에 제가 이제 문화재 지정권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각 기관에 있는 문서들은 누군가는 관리하고 있지만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문서들은 언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서에 대한 그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러니까 2005년도니까 벌써 제가 대학에 들어갔던 82년도하고 비교해 본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서가 현재도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 보관하지 않는 지정되지 않는 문서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실태 조사를 했던 게 2005년도에 동산문화재에 관한 것인데요. 이때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자료 정리를 하긴 하겠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할까가 고민이었어요. 아까 정구목 교수님 말씀 가운데 전국에서 통용할 수 있는 서술 규칙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선악들의 그 정말 그 열띤 농쟁 가운데 만들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것은 그때 이제 각본에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그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체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요즘 우리가 운전하면서 전화 걸 때 음성 인식되잖아요. 그 처음에 제가 사용할 때는
김경옥에게 전화해 주세요 하니까 기계가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단순 버전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김경옥에게 전화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아주 조신하게 얘기해봐야 기계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2005년도에 그런 방식들을 어떻게 명칭을 잡고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를 고민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대학에 계시는 이제 오경정 교수님하고 이혜준 교수님 해서 전국에 몇몇 선생님들이 고문서 고소 그 조서 편람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2009년도에 완간이 됐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한국학 자료센터가 출범하면서 전남의 그 구성원, 그러니까 호남권이기 때문에 전라 남북도하고 제주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개의 대학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2017년 현재 그 3단계 4차 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왔던 것은 당시 그 상당히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고 정말 필요한 작업이라고 인식했던 건 뭐였냐면 한국학 자료 포털 사이트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적이었어요.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근데 그게 이제 호남권, 영남권, 강원도권이 최근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요때 했던 것들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몇 가지로 추격해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한국중앙연구원의 홈페이지가 각 권역마다 센터 그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참고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4개 대학의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누가 어디를 할 것인가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곳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남에서는 목포대가 섬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서연안 쪽을 마크하고 조선대학이 같이 했는데 그쪽은 이제 동북권하고 내륙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전북대가 전북 지역 전체를 그 마크하는, 그래서 그 수집 현황을 보게 될 때 대충 한 현재 16,000건 정도가 DB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서의 시기별 추이를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옆에 선생님 고려시대 얘기하시면서 사료에 대한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19, 20세기 문서가 한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전남은 아까 저쪽 강원도 쪽은 문서 없다고 그러죠. 그건 산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은 이제 집성촌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발굴되는 문서들도 17, 18세기 정도의 문서가 한 20% 정도, 그리고 그 연대가 올라가게 되면 임난을 전후로 해서 문서가 나오게 되는, 그러나 역시 19, 20세기가 한 70% 정도는 점유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조금 더 부연하자면 조선시대 전공자는 한만 일제시대 문서를 봐야 조선시대가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기적으로 연결되는 시대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서의 유형별로는 이제 강원대 하면은 그 어느 그 키워드가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우리 그 호남권에서는 그 문서가 다양하게 많은 만큼 집중연구 특화 주제를 선정해 보자. 그때 이제 선정했던 주제가 2가지였는데 하나가 인구 정보였어요. 인구사 정리가 우리나라 안 돼 있잖아요. 많이 그 문서 기록상의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성과 평가로서 나올 수는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구와 관련된 호적 관련 문서가 한 그 25% 정도, 그리고 이제 매매 문서에 집중 공략을 해서 물가사를 좀 정리해 보자. 2가지가 저희들의 핵심 키워드였는데 현재 10년 동안 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그 관심 있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조금 더 마무리한 다음에 깊이 있는 연구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은 뭐 전공자가 논문 쓰는 거는 그 일반적인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그 호남권에서는 후진 양성에 조금 그 같이 현장에 가서 답사하니까 그 성과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써보자. 그래서 5편의 석사학위 논문, 그리고 이제 그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그런 성과가 한 8꼭지 있었어요. 예컨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그 박선미라는 학생은 밀항박씨 고문서가 일괄적으로 나왔어요. 문중 문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석사 논문 쓰고 지금은 그 학술지에 논문 게재하고 지금 박사과정 진입해가서 지금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과제는 현장에서 그렇게 놀만한 운동장을 만난 그런 기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고 많은 정보를 메모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김영수 선생님께서 국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고문서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기관 설립 목적 자체가 자료의 보존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학진흥원이 소재하고 있는 안동은 크게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가 안동댐입니다. 이거 현대에 들어서 안동댐에 들어있는 면 안에 잠긴 면이 3개면입니다. 그런데 그 3개면 안에 고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저희 집도 지금 안동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가들이 밖으로 고향을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다 들고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일부 소중하다고만 생각하는 자료들만 몇 개 들고 저희 집도 그래가지고 대구 나갔습니다. 그때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잊어먹은 게 몇 상자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종종 다른 기관에서 재조사항의 휘자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문서 보통 문화재상이라 그러죠. 이분들한테 그 문서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80년대에 이마댐이 들어서면서 두 번 크게 충격받은 겁니다. 소실된 겁니다. 그 때문에 저희 국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자꾸 없어져 가고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들, 뭐 저처럼 어릴 때 문서 째서 제기 만들어서 제기 찾는 이런 인간도 있지만은 일단 남아있는 거라도 보존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존을 하는 측면에서 기관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학술적인 목적은 저희들은 좀 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한국학진흥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료가 총 48만 4,670점입니다. 이거 오늘 그제 월요일자 통계니까 그런 그 중에서 고문서가 25만 8,470석점입니다. 이 25만 8,400점, 8,500점 정도 되는데 이 자료들 같은 경우 일단은 기초적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술 연구 같은 저희들은 연구 사업을 1년에 심층 연구를 해서 2팀씩 학자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각 문중별로 1회 문중전시, 문중기획전, 그리고 1회 기획특별전을 하고, 그러니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전시 도록으로 내고 있고,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하고 공동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시 파트를 하나 넣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정리된 자료, 문서들은 지금 촬영한 게 한 23만 점 정도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극히 일부만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일부만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DB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외부 공개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 많은 거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아까도 뭐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역시 돈하고 사람입니다. 자금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고 또 그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분류 작업을 하고 이것을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형편이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만족할 만큼의 비용 돈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문화관광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단순히 이 사진만을 찍어서 올린 것보다는 1차로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하자.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문서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책의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또는 알기 쉽게 좀 쉽게 풀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유교net하고 연동되어서 하고 있는 스토리 테마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토리 테마파크는 전문가용은 아닙니다. 정말 일반인들, 작가들이라든가 감독들, PD들 이런 분들을 작품의 소재로 쓸 수 있도록 그 작업들을 공개를 하고 가공 작업을 거쳐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몇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뭐 연락도 배우시고 하는데 그런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기록유산 등재입니다. 문화재청의 심사에 통과해서 지금 본선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만인소라 그래서 상소, 이 상소를 기록유산으로 분명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대국민들한테 보고하는 형태도 되겠지만 일정 정도 이것이 우리 사회에 되돌아가는 그런 작업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학술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쪽이 우선이 되는 기관은 그런 연구라든가 호진 양성이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제2기관 같은 경우는 이걸 대중화하고 공개하는 그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22만 점 정도 고문서를 촬영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서들 중에서는 실제로 공개를 할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여기 지금 저하고 안동에서 보신 분들 어른들도 좀 많이 계신데요. 안동권 경상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적서 문제입니다. 적자서자 문제. 아직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고문서에는 그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적서 표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문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족보에는 적서 표시가 다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분들은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누가 어느 집이 적하고 어느 집이 섭하는 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80%의 문중구 성원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 엄청난 분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탁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집 양반인 걸로 알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닙니다. 그런 집의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기탁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공개하는 순간 이건 바로 드러납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동을 비롯한 영남 지방에 시비가 되게 많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시비라고 한다면 병호 시비, 그리고 우리 집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문순 시비, 농태 시비, 경주의 손이 시비, 각각 어느 쪽의 입장에 따라서 남긴 자료들과 주고받은 편집들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그 문서에서 할 경우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떤 정도의 내용을 가진다는 것을 학자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비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다 찍어놨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확진농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후원자분들이 기탁해 주신 문중 어르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실제로 그 문중의 명예에 누를 끼칠 수 있다든가 또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될 수 있으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문적인 내용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은 학자들한테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대중화해서 저희들이 보존하고 대중화하는 기관인데 일반인들한테 무작위적으로 대중화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 자료들이 대부분이 영남지방의 문중자료들입니다. 이 문중자료들 같은 경우 서로의 연망이라는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필수적입니다만은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 제가 어떤 문서 편지를 하나 봤는데요. 이거 어느 분보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신 학자이시고 명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시는지 몰라도 상대편에게 거의 쌍욕을 당하면서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18세기 분인데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그런 내용들은 문제가 다 빠져 있죠. 다 빠지고 한데 그만큼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소지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당 정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양도 많고 하지만은 일반한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도 상당히 많다. 라고 하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여러 문중 어르신들도 와 계십니다만은 서로 문중들 간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전부터 내려왔던 남인 노론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정보관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현대 문서, 이 근현대 문서 같은 경우 좌우익 대립과 관련된 문서들도 지금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 지역의 좌익 세력이 이제 다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 해방공간까지 53년까지는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정치 입장에 했던 집안들끼리 엄청난 갈등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자료들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근현대 문서로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상당 정도 이 관계 자료들 같은 경우, 특히 근현대 자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제시대와 해방공간을 거치면서 자료들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40년대, 50년대 역사를 보완하는데 매우 필요한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공개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보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궁금한데 제가 여기 고문서실에 2002년 12월부터인가요? 11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출장이 와로 안동의 그 광산김씨 5천 고문서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12월 26일, 27일, 28일 겨울에. 근데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문순 시비가 있죠. 그 시고 퇴계랑 똑같이 그 광산김씨 집안의 김부필이라는 사람에게 안동의 그 세도 정치를 했던 장동 김씨라는 그 세도 김씨 측에서 폭탄을 하나 던진 거죠. 퇴계랑 똑같은 문순 시효를 내려버립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많죠. 그 집안에 이제 있어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참 큰일입니다. 그거.
예, 그럼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아까 뭐 문서가 없다고 좀 엄사를 좀 떠셨는데 사실 뭐 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선교장도 갖고 와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엄찬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과가 어떠신지 한번. 예. 예, 앞에서도 이제 그 안승준 선생님이나 뭐 정국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고문서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 자료라고 하는 것에 이제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앙사 중심으로 이렇게 그 정리가 되어져 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고문서 조사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들은 생각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위에 정치는 변해간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에도 그런 정치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또 지나가고 더군다나 이제 일제 강점기 들어가면서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910년에 일제 강점이 됐는데 강원도 제 고향이 이제 정선인데요. 강원도 정선에 사는 사람들이 엊그저께까지는 그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다가 오늘부터 이제 일제 강점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 안에 들었는데 그 강원도 정선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제국 시대에 살던 삶의 모습하고 일제 강점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삶의 모습에 차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어떤 그런 변화의 요소를 얘기하지만은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대 변화의 개념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인식을 안 하고 살았을 거다. 또 살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한 그 시대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변화를 느끼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걸 알려면은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자료들이 특히 이제 중요하겠죠. 앞에서 정국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일기 자료라든가 뭐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료일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지역민들끼리 서로 오갔던 편지 같은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 고문서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역사 자료라고 하는 거 그 자체로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각 집안마다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지역은 일단은 뭐 전수조사를 해서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이제 다녔지만은 다녀보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분들은 앞에서 그 무슨 문서 가지고선 딱지 접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본 경험으로는 옛날에는 그 벽지를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도배를 하시면서 벽지를 바르기 전에 안에다가 초벌 흙벽에다가 이제 바르는 종이. 그러니까 집에 있던 문서에 대해 가치를 전혀 그 모르시니까 또 생각지 않으시니까 그냥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초벌 바르고 그래서 이제 뭐 분해가 돼서 돌아다니는 그런 문서. 전혀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셔가지고 다 이제 소실되어져 버린 이제 그런 경우였고요. 또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이제 어려운 경우에 또 한 경우는 그 가지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집안에 가지고 계시는 문서들을 뭐 최근 더군다나 이제 무슨 그 옛날 그 진품 명품과 같은 뭐 그런 걸 통해서 문서들에 대해서 가치들이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돼서 잘 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셨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강원도 지역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뭐 안승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골에 그 어르신들만 계시다가 젊은 사람들 뭐 저도 이제 저랑 이제 대학원생들 여자 대학원생들 한 2명 뭐 이렇게 한 서너 명씩 이제 같이 팀을 짜서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많이 이제 좀
뭐랄까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한 집안에 가서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전체를 다녀야 되는데 강원도 전체를 다니려면은 정말 하루에 뭐 한 면씩 이렇게 다녀야지 이렇게 다 조사를 가능한. 그런데 한 집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르신들 뭐 막걸리 내놓고 이제 시작하시고 그러면 점심 먹고 끝이 없이 이제 말씀 본인 저희들은 고문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갔는데 고문서에 가는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본인 일상에 관한 그런 말씀 이제 하루 종일 하시다가 나중 끝에 가서는 뭐 이제 조금 이제 고문서가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또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조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자료 자체가 그렇지 이제 많지도 않았고 또 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자료들도 그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집되어진 경우도 특히 이제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자료를 조사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런 그 고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일단은 뭐 조사를 이제 하고요.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일단은 목록을 작성하는데 중점을 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목록 작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서지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목록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을 통해서 이제 사진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래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그거죠. 목록하고 뭐 사진 자료 정도로 이제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고 원본은 이제 그 원소정차에 이제 두고 오고 그렇지만 늘 이제 걱정이 되죠. 언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박물관 같은데 기탁을 좀 해주십사. 뭐 기증을 하라고 하면은 그 뭐 거의 이제 기증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완전히 손을 떠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그런지 그래서 기증은 안 하시더라도 박물관에서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기탁을 좀 해주십사. 그러면 이제 기탁을 이제 해주시는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금 현재 뭐 강릉시립박물관이라든가 또 삼척시립박물관이라든가 또 원주시립박물관 이런 데 이제 문서가 이제 기탁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제 강원대학교 고문센터는 자체적으로 이제 무슨 그런 그 보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이제 조금 뭐 기탁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탁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동해시의 그 최강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안의 문서들이 거의 한 400여 건 정도가 됐었는데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좀 어르신 돌아가시기 전에 좀 기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어르신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 있을 때나 이게 여기 남아 있지 내가 죽고 나면은 이게 어디로 살아야 될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 조사를 하고 한 2, 3년 뒤에 나중에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르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집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어떻게 됐나 확인하려고 갔더니 다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뭐 그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서울 가서 살아서 뭐 자식들이 그 문서를 나눠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저희들이 그 후손들한테 그 서울에 쪽에 연락을 드렸는데 전혀 이제 뭐 안 가지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물론 안 가지고 계셔서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다 태워서 없애서 없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가 이제 강원도를 일단 떠난 문서가 됐고요. 그래서 없어진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이제 사진을 촬영해 놨기 때문에 그 사진 촬영본이라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제 위안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강원대학교 고문서센터에서 한 작업들은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계속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앞에서 이제 그 인력 문제를 늘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도 참 인력이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서 보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참 적고 또 더군다나 초서를 읽을 수 있는 자원은 뭐 극히 드물고
그걸 또 정리하고 번역을 뭐 기본적인 문서 내용을 알아야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 일이 진척이 상당히 이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초기에는 뭐 여기 이제 그 한국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강원도 고문서 자료 집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책자로 저희들도 한 세 권 정도로 이제 발간했다가, 그것도 이제 지원이 계속되면 좋은데 지원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한 3년 지원 받고 이제 또 끝나는 바람에 그다음에 다른 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집성은 세 권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한국학 자료센터라고 하는 그런 사업 시스템 속에서 강원권 그 자료센터를 다행히 이제 그 개설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리했던 작업들을 DB화해서 또 인터넷상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지금 현재 이제 쭉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 조사했던 것들을 제공하는 작업들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런 그전에 쭉 이제 수집만 했으니까 수집했던 그 자료들을 종류별로 저희들은 이제 뭐 특히 이제 경제생활이라든가 또는 그 인적 교육관계 문제라든가 뭐 이제 그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DB화하고 또 인터넷에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그래서 거기 문서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뭐 초소로 된 것은 정서화시키는 작업들, 그다음 정서화된 작업 문서들은 뭐 표준 작업 같은 것들, 뭐 그런 이제 작업들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추진해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워낙 이제 연구 자원이 없어서 새롭게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 대원생들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각자 다 이제 연구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뭐 고문서를 연구하겠다고 오는 대학원생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강원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겸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연구 성과는 최근 들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뭐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제 발표된 논문들도 있고, 또 다른 학회를 통해서 발표하는 그런 연구 성과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뭐 워낙 이제 그 자료 자체도 적고 또 자료 자체가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계화시켜서 지금 흩어진 자료더라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저희들의 그 주된 그런 관심사 속에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강원도 태생이라 대학 다닐 때 다녀보면 좀 아는데, 뭐 모든 문서가 상대적이긴 합니다. 어떤 문서가 중요할지. 기억이 나는 것은 그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우리나라 최초의 초결가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걸 부록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서재학자가 안평대군의 글씨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죠. 쿠빌라이 시절에 있었던 조명부의 초천자가 거기에 또 최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게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있어서 오늘 사회를 진행하는 저 허원영 박사랑 한 10몇 년 전에 가서 찍어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사각에서 하는 고문서 사업에 대해서 뭐 바라고 싶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은 분을 모셨는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김경욱 선생님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그 고문서의 메카라고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한국역통이랄지 또 규장각이랄지 또 국사편찬위원회 뭐 전국에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각기 장단점이 있죠. 뭐 거기서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역사 연구를 할 때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 볼 것인가가 우리들에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석박사 논문 쓸 때도 관찰 자료는 어디에서 원문이 제공되고 있고, 또 사찬 읍지 같은 경우는 어느 사이트를 봐야 그 원문이 시원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앞서 전 시간에
정구복 선생님께서도 그 고문서 집성에 관한 말씀해 주셨고 또 최근 들어서는 고문서 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어서 더없이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고문서에 대한 상세 정보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헤매고 있지? 그러니까 클릭 한번 하고 한참 기다리고 이게 버퍼링 돌다 보면 어떤 자료를 찾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게 이제 이 시발점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작되었던 초기 단계의 그 과정 그리고 이제 현재 전국 범위에서 향토사가들도 있고 또 지역의 연구자들도 많고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지역학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엄청 많잖아요. 강진학, 서울학 뭐 이런 용어들 모두가 지역 연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 고문서가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것들 토지 박경리의 소설을 읽을 때 가본 적은 없지만 평사리가 쓱 이렇게 그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제 고문서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울대 규장각의 장점, 또 역통의 장점, 또 그 국사편찬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봤을 때 역시 여기서는 고문서가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멀티미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중앙 허브 기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제 3, 4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깊이 있게 된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건 한국학중앙연구뿐만 아니고 우리 고문서를 다루는 기관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다 같이 고민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저도 역사학자입니다만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 자꾸 드러나는 큰 것 이런 것 중심으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고문서 집성 이게 엄청난 작업이고 엄청 공력이라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불만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일부 자료만 선별했듯이 있다 보니까 큰 대동맥은 드러나는데 모세혈관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흐르는 피들을 이해를 해야 전체적으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동맥과 기경팔맥만 이해한다고 365세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사와 정리 이것들을 드러내는 뭐 이건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학중앙연구에서 고문학과가 있기 때문에 후학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배출되는 후학들만으로는 우리나라 전국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인력 양성이 엄청나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문제이고 지금 예를 선생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료가 지금 촬영되고 일단 공개될 수 있는데 자료 보존하는 문제도 아주 시급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어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없어진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없어진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 대책 부분들이 생각될 거예요. 이건 우리 연구자들한테 다음은 연구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토지대장 연구 김용석 선생님 연구하기 전까지는 쓰레기로 봤습니다. 호장적 이것도 단성 호적이 나와서 데이터베이스 되기 전까지는 엄두를 못 냈었어요.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고문서로서 인정받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 방법론을 개발해서 이 고문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구에 도입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한중년에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중년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료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끼리 또는 좀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만 소장하고 어르신들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공개를 하면은 제가 아까도 뭐 공개를 할 수 없는 자료도 있고 뭐 문중 어른들의 문중에 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공개 안 한다고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공개됨으로써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관들끼리의 자료 이기주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걸 극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되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관에 호남밀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호남이 어디냐 하면은 이 얘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 일기가 2책짜리인데 강릉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강릉의 풍호에 옆에 살았던 영월신 씨 가문의 그 자료거든요. 그 같은 문중의 유대가 경북지방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저희한테 기탁대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서로 지역적으로 넘나들면서 보존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별로 다른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족들 같은 경우. 그 경상도 지방에 따라서 다 경상도 안에 자료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전라도 자료도 있고 충청도 자료도 있고 강원도 자료도 있고 여러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같이 공유가 되면서 이게 연구의 시너지를 다 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요 근래 한국학자료센터가 권익별로 성립되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지역 자료가 우선입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은 일단 후순으로 밀려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뭐 꼭히 한국학중앙연구원에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이쪽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의 당사자로서 저 자신부터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들을 좀 모색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예, 연구자로서 한국중앙연구원에 바란다면은 제가 보기엔 가장 시급한 일이 공문서 분류 체계에 대한 통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희들 때 뭐 이렇게 일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공문서를 분류하고 있지만은 공문서를 수집하고 있는 그 기관에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 뭐 최승희 선생님의 공문서 책자의 분류 체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분류 체계,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분류한 분류 체계, 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에서 또 공문서 고서전을 수집하면서 거기서 또 분류한 분류 체계, 뭐 이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뭐 제가 뭐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번 거쳐서 통일을 하자고 한 그 논의가 있긴 했지만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그 작업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통일이 돼야지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좀 유용하게 또 편리하게 작업을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는 뭐 이것은 이제 연구자들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긴 하겠지만은 이왕이면은 각 기관에 수집되어 자료들을 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간의 연계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각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DB 작업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 그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일일이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 체계가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문서가 있는 위치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데만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한국학자료센터의 시스템하고 다른 기관의 시스템들을 연계시켜서 통합된 어떤 그런 그 조사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지역학 자료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바라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지원이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에 국학진흥 같은 경우는 문광부가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뭐 그런 그 큰 정부기관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거는 전혀 엄두도 못 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됐다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업도 진행하다가 또 중단됐다, 진행하다 중단됐다 또 이런 이제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은 그런 작업들이 좀 계속 영속적인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뭐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분류 체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원래 그 최승희 선생님 걸 쓰다가 한 8집부터인가요? 저희가 모든 그 분류 시스템을 쓰는데 네, 그 최승희 선생님께서 그 서울대에서 정년 기념 그러니까 정년하던 해 마지막 강의를 모문서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그때 학생에서 들으러 가는데 당신 걸 안 쓴다고 꼭 그 한국학중앙연구 북고를 낭비하고 있다고 욕을 꼭 한 번씩 하고 나중에 국사 편찬에 강의를 하시는데도 꼭 그런다고 참 그만큼 이 어떤 그 학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번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아직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뭐 하여튼 그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 각계 번역에서 하고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진짜 그 걸어다니는 전설들이신데 김경옥 선생님은 하여튼 어쨌든 섬 전문가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김영수 선생님 역시 고려시대사 그 김영수 선생님의 그 국학 연구라는데 그 이자수의 그 조사 문서를 그 퇴계 선생이 이렇게 베껴 쓴 거를 봤을 때 그런 충격, 보문서를 하면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아까 그렇지만 강원권에 있는 엄천호 선생님도 그쪽에 여전히 많은 자료가 있고, 뭐먼 길에 오셔서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부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